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지표로 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 특히 이제 미래에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산업, 그 다음에 미래를 선도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이제 또 뒤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 2, 3년 내에 역전이 된 산업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미국이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새로운 시각일 수도 있고 너무 객관적인 지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지표로 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디 정당이 잡든지 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전문가들이나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흔히 중국이 미국의 GDP를 따라잡는다, 그리고 그렇게 커진 GDP를 기준으로 해군력 아니면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한다, 그리고 트럼프 2기로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트럼프가 이제 중국의 견제를 더욱더 강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에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산업, 그 다음에 미래를 선도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이제 또 뒤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지표로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의 결과가 이제 또 미국인들은 또 어떻게 중국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또 바뀌고 있는지, 또 아니면 이런 것들까지 한번 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들 조사,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 둘 다 일어서게 됐는데요. 그래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떤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0개 분야의 이런 산업 분야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2020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베이직 메탈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초금속, 여러 가지 리튬 이런 건데, 2020년 이후에 어떤 게 있었나요? 중국의 공급망 통제가 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물류가 한번 막힌 적이 있었죠. 그때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베이직 메탈 같은 경우에 거의 50%, 45% 넘게 이미 이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거를 중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전자장비 분야도 35%가 넘었고요. 그리고 화학, 여러 가지 전부 다 IT 분야를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어더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약간 비행기 이런 거를 빼면 대부분 다 중국이 많이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4분의 1 이상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해밀턴 지수로 포함을 시킨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IT 정보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이 1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10개 업 중에서 미국이 1위를,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선도하고 있는 거는 IT와 이제 제약,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분야는 전부 다 중국이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주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러면 미국을 어떻게 이렇게 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을 제끼고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미국이 제조업을 잘 발전시키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을 주로 발전을 시키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2020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해서 2018년, 19년 정도, 18년 정도부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나면서부터 이제 아예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그 다음에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2020년에 해밀턴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성 같은 거를 증명해주는 지표로도 많이 사용도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리고 왜 도대체 미국은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는지 좀 세부적인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 몇 가지 그래프들이 쭉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냥 쭉 보다 보면, 미국이 중국을 이제 견제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요, 미국 대비 중국의 연구원 숫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2011년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평균 연구원 숫자보다 계속해서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비중이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아마 이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좀 더 세련되게 했었으면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원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에서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산업 발전이 안 됐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연구원들의 수를 급격하게 늘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R&D 비용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국이 미국 대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도 미국이 이렇게 100%라고 했었을 때 중국의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거의 다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부 분야, 그러니까 공적인 분야, 공기업 같은 분야도요, 이미 80% 수준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제대로 봐야 될 게, 여기 토탈 분야 있잖아요. 토탈이 사실 어디랑 더 가까워지냐면 정부보다 살짝 높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좀 비슷한 수준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제 더 투자가 됐고, 정부 분야는 공공 분야는 조금 덜 투자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공공 분야에 더 가깝다. 이 말은 투자 금액의 대부분이 공공 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면 글로벌 R&D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중국이 또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2022년에 이미 80%를 넘어서요. 2023년에도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앞에 R&D 자금 투입하는 것과 여기에서 R&D 투자 회사, 그러니까 투자 회사 같은 비중을 보면요, 역시 2018년에 갑작스럽게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분야에 보면 2018년부터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 2020년경에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여파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그러니까 중국의 연구원들 숫자인데 이게 비즈니스 분야의 연구원 숫자입니다. 미국 대비해서요. 어디 보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중국에서 연구원 비중이 보면 공적인 부분보다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의 분야가 훨씬 더 높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요, 쭉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R&D가 정부 주도로 엄청나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특히 2018년에서 2019년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비즈니스 분야의 연구원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러면 반대로 어디가 늘어났을까요? 바로 정부 분야의 연구원 숫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겠죠. 이렇게 중국 정부가 민간 주도 이런 R&D보다도 정부 주도 R&D를 본격적으로 미중 분쟁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무역 구조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1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찌됐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때 굉장히 기싸움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 가지 기술 독립이라든지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R&D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뭐 반도체 굴기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뭐
첨단 산업 발전제, 차이나 2025 그리고 뭐 2050년 그 이후에 그 제조업 발전 뭐 이런 쭉 국가 단위의 계획들이 나오면서 이런 R&D 자금이 다 국가 위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보면요. 17년에 30%가 안 됐던 세계 지적재산권 등록률, 중국의 등록률이요. 2018년에 60%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게 돼서 2023년에는 미국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의 특징, 그러니까 뭐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런 게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돈이 되는 특허도 있을 거고 특허가 늘어나다 보면 지식산업, 첨단산업이 발전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꾸준히 따라올 수 있는 게 바로 유니콘의 개수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의 개수는요 1453개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IT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IT 1453개의 유니콘 기업들 중에서 48%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려 23%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중국이 기존 전통 제조업, 그 다음에 싼 인건비를 투입해서 하는 이런 제조업 경기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많은 R&D를 해서 이제는 이렇게 첨단 산업에도 발전을 해서 많은 유니콘 기업까지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중국의 유니콘 개수는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파란색이 미국, 그 다음에 주황색이 영국, 보라색이 호주입니다. 그리고요. 하늘색이 어커스라 그래서 여기에 캐나다까지 포함돼 얘네들 그 동맹 있잖아요. 파이브 아이스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동맹국 어커스의 비중이 하늘색입니다. 요즘에 여기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로 했었을 때는 어커스에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합친 그 산업 비중을 한꺼번에 보고요. 이거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 경쟁력 간의 비교 그래프입니다. 자, 밑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총 19개 첨단 분야를 나타낸 겁니다. 굉장히 많은 첨단 분야가 있는데요. 이게 호주 전략기술연구소에서 주관을 했고요. 미국과 영국 경제연구소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대부분 다 중국이 어커스에 일본,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개 분야가 더 높은데요. 어떤 거냐면 Adversary AI 분야. 이게 적대적 AI라고 해가지고 AI를 이제 뭐 공격하거나 그런 공격을 통해서 더 AI를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AI 요즘에 나오는 학습형 AI보다 한 단계 위, 그러니까 이 AI 분야랑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LLM 분야,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분야, 이렇게 딱 5가지만 더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머지 첨단 기술 분야는 중국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시면 그냥 미국, 단순히 미국 하나만, 미국 한 곳이 중국보다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이버 안보 기술, 그 다음에 LLM,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양자 센서 분야가 이제 미국이 중국보다 자체적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조금 더 자세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64가지로 산업 분야를 나눠서요.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64개로 나눈 산업 분야에서도요. 거의 57개인가? 그 분야가 이제 중국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한 2, 3년 내에 역전이 된 산업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미국이 재역전할 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그래도 중국보다 더
더 잘 가지고 있고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오랜 시간 가져왔던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일 텐데요. 그 원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본격적으로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뭐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AI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이미 중국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 분야가 바로 이제 2018년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시작이 돼 왔었고, 첨단 분야에서 이미 중국의 투자, 그 다음에 중국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미국이 좋든 싫든 그 다음에 정권에 상관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중국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 과거부터 그냥 싫었을까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시카고의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겁니다. 2023년까지 조사 결과를 올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이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뭐 전체적인 거 빨간색은 공화당 지지자 쪽, 파란색은 뭐 민주당 지지자 쪽, 인디펜던트는 뭐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데 1990년부터 이렇게 쭉 추적 조사를 해온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8년, 19년 이때부터 엄청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2023년까지 보면요, 쭉 높아짐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2002년, 2001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1998년 이후로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WTO 가입 승인을 이제 도와주면서 세계화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때 쭉 낮아졌다가 리먼 이후부터 슬슬 중국에 대한 위협감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발전이 위협이 된다라고 정치권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은 중국의 어떤 면을 걱정을 할까요? 여기서 보시면요, 대부분 다 중국의 경제적인 파워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가 넘는 정당별로 골고루 다 정당별에 상관에 없이 지지자들의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중국의 경제적 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공산주의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인권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군사력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평가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Not far enough. 그러니까 충분하지 모든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질문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보면 특히 60% 가장 많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게 중국 회사들의 미국의 이런 지적 재산권을 강탈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있었잖아요. 사실 중국 하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짝퉁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경제적인 경쟁 역할에서 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답도 굉장히 컸습니다. 또 이런 뭐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서 중국이 또 역할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이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충분히 더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3년 기준에 이제 미국 국민들의 생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 경우에 누가 더 잘 얘기를 했었냐? 해리스 부통령과 이제 트럼프 당선인가에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훨씬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대중들에게 이런 거를 더 잘 적응을 시킨 겁니다. 중국에게 관세를 물리겠다, 중국 제품 못 들어오게 하겠다, 미국의 첨단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정치적인 거는 바로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런 첨단 산업 뭐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유니콘 개수라든지 아니면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대국의 입장, 우리가 힘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본격적인 미국의 이득을 취해야 한다. 라는 게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잘 먹힌 거죠. 아마 이게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좀 지역하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뉴욕 랠리 현장을 한번 나간 거를 실제로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에서 누가 더 강하다고 느끼는지 이제 생각하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굉장히 좀 좀 다르다. 생각보다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카고의 한 연구기관이 내놓은 건데요. 2014년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경제력입니다. 경제적인 힘. 미국과 중국 중 어디가 더 경제적으로 좀 힘이 더 강한가? 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현재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충분히 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면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 중국 제재를 통한 효과를 뭐 낸다고 하면 그게 단기간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국과의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본격적인 이렇게 경제적인 견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수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 진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거를 받아와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구조상 중국을 제외하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음이든 양이든 중국과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중국과의 이런 엮여 있음을 감안을 하면 이게 이제 어디 미국에 직접 진출했을 때 거둬들일 수 있는 이득 그 다음에 중국과 엮여 있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이익 이거에 대한 경중을 따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이 엄청 커진 거죠. 그리고 경제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표나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의 4년은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이든 20년이든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제적인 견제라든지 서로 싸움,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라 진짜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경제력 확장의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가 어떻게 됐든지 이거는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여기에서 다양한 인터뷰와 자료들을 계속 보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 중간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